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제 정조 때 있었던 사건 하나 소개시켜 드리겠는데요. 사건이 되게 이제 공동으로 범행이 이루어지면 주범과 종범을 가르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정조가 이 주범과 종범의 판결을 뒤집은 그런 사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1778년 정조 2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평양에 있는 백성 한세명과 강종지라는 두 명이 이 오덕룡을 이제 구타해서 죽인 그런 사건입니다. 그 조사 과정에서 원래 이렇게 살인 사건이 발생하면 그 인근 고을의 수령들을 포함해서 검시를 하죠. 검안. 그래서 이제 대개 한 몇 차례 합니다. 초검, 복검, 많은 경우 3검, 4검까지 돼요. 초검관이 처음에 이제 그 보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 초검관은 보고서에 한세명과 강종지 두 명을 주범으로 그렇게 기록해서 올려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감사가 그걸 조사해서 증인들의 진술을 추가해서 그 김윤경이라는 증인과 한조이라는, 조이라는 것은 이제 여자, 일반 양인 여자를 부르는 명칭입니다. 이제 한여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한여인의 이제 진술, 두 사람의 진술을 받고서 감사는 한세명을 범인으로, 그리고 주범으로, 그렇게 확정을 하고 강종지는 풀어줍니다. 어쨌든 이제 살인사건이니까 이제 왕에게까지 올라갔겠죠. 근데 아무튼 이제 이러는 과정에서, 살인사건은 바로바로 또 처형을 안 합니다. 그리고 임금 입장에서도 또 사건도 많고 하니까 되게 이제 오래 끌어요. 시간이 이제 끄는데. 그래서 한 이런 사이에 이제 햇수로 한 7년, 만으로 한 6년 정도의 시간이 흐릅니다. 그 정조가 이제 나중에 이제 문서를 보는데 1784년, 정조 8년에 6년 뒤, 7년째 되는 해에 이제 정조가 이제 문서를 보고서 이 사건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우선 초검관은 그 두 사람 한세명과 강종지를 두 명을 그 주범으로 기록을 했거든요. 이거는 원칙에 어긋난다. 규정에 어긋난다. 제가 콘텐츠 다른 데서도 좀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때는 이제 옥무양범이라는 논리가 있었어요. 한 옥사에 한 사건에 주범이 둘일 수는 없다. 이때는 어쨌든 무조건 한 명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람 한 명. 요즘처럼 공동정범에서 동시에 주범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어쨌든 한 명. 근데 조금과는 이런 원칙도 무시하고 둘 다 주범으로 기록한 것은 규정에 어긋난다라는 것이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감사의 판단. 감사는 이제 한세명을 주범으로 하고 강종지를 이제 석방했다 그랬죠. 이것도 역시 문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정조가 이렇게 판단한 근거는 뭐냐? 일단 이 두 사람의 처지의 문제, 지연과 관련된, 지역적 인연과 관련된 처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세명은 다른 고을에서 이주해온 나그네였어요. 우리 타관 출신 그런 표현 쓰죠. 다른 고을에서 오면. 다른 고을에서 이주해 왔으면서 그렇다고 해서 무슨 되게 고을을 이주할 정도면 부유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죠. 상당히 주변에 아는 사람도 없고 외롭고 가난한 그런 존재였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강종지는 그 지역의 토호였습니다. 두 사람의 형세가 완전히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런데 증인 김윤경은 바로 강종지의 이웃에 살던, 아주 부유한 강종지의 이웃에 살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조 입장에서는 이 김윤경이 자기 이웃에 사는 부유한 토박이 편을 드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일단 그게 의심할 점이다. 그리고 그 사건의 기록을 보면 처음에 사건이 시작된 것은 강종지에 의해서 소란이 발생했고요. 한세명은 뒤에 도착합니다. 사건 현장에. 그것도 좀 의심할 만하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 사람이 아닌 한세명을 주범으로 본 것이 아니냐 일단 의심을 했고요. 두 번째로 증인의 문제를 듭니다. 대개 증인 같은 경우는 이게 살인사건에 관련됐기 때문에 이 범인은 거의 되게 사형을 받거든요. 그러면 죽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 증언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은 아무리 어리석더라도 증언을 되게 지연시키거나 얼버무리는, 아주 명확하게 대답 않는
왜냐하면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요. 그런 게 상례라는 거죠. 드러내놓고서 범인과 원수가 되려고는 안 한다는 거죠. 그 사람은 이제 나중에 뭐 사형을 받아 죽더라도 뭐 예를 들어 집안 사람들과 대대로 원수가 될 가능성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확실하지 않은 한 대충 뭐 그런 것 같다든가 되게 잘 기억이 안 난다든가 되게 그렇게 진술하는 것이 상례죠. 그런데 김윤경은 바로 이제 강종지 이웃에 사는 김윤경은 처음부터 앞장서서 증언을 합니다. 한세명이 죽였다. 그리고 그래서 아주 온 힘을 다해서 한세명을 범인으로 주범으로 몰고 가는 그런 증언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증언할 때마다 이렇게 한세명이 오덕룡을 죽였습니다. 이렇게 했으니까 그 의도를 알만하다라는 게 정조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여인은 처음에 마을 사람들이 와서 이 사건이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물었을 때는 침묵했다는 거예요.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침묵했다는 것에도 의미가 있는 거죠. 말을 자기가 하기 어려웠던 그 증인의 일반적인 그 어떤 행태죠. 그러다가 자꾸 물으니까 누가 죽였는지 모르겠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사실은 그러면 당연히 의심할 만한 것이죠. 그런데 하룻밤이 지나고 나니까 말을 바꿉니다. 그래서 그 한세명만 단독으로 지명을 해요. 그래서 한세명이 죽였다라면서 이 한 여인이 고소장까지 제출합니다. 이것도 정조 입장에서는 그 의도가 너무 빤히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조는 이 한세명에 대해서는 한세명이 어쨌든 사형에 해당하는 사형수니까 계속 아마 형장을 치면서 계속 조사를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형추라고 하는데 형추를 일단 중지해라. 한세명에 대해서는. 그리고 같이 범행했던 강종지 그리고 증언했던 김윤경과 한조이, 한 여인을 가두어서 다시 조사해라 라는 재조사 명령을 내려요. 그 재조사 결과 어떻게 보면 진상이 밝혀집니다. 그 한조이, 한 여인 같은 경우는 강종지의 형인 강중흥에게 진술을 바꿀 것을 사주받았다는 것을 이제 실토를 합니다. 그리고 김윤경 같은 경우는 자기가 한세명과 묵은 감정이 있었다. 원한이 있었다. 그래서 그렇게 했다라는 진술을 받아냅니다. 이제야 김윤경이 계속 한세명이 범인이라고 했던 이유가 밝혀진 거죠. 원한이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한조이가 왜 이 입장을 바꿨는지도 사주를 받았으니까 그 지역의 토호 집안에서 사주를 받았으니까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세명은 억울한 거죠. 물론 한세명도 그 다툴 때 뒤에 거들긴 했던 모양인데 그 정도는 상당히 약합니다. 그러니까 정조는 이 한세명은 7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했으니까 석방해라라고 명령을 하고 강종지나 김윤경은 다시 조사해라 그런 이제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조이 같은 경우는 무식한 시골 여인이니까 한 차례 형장을 치고 석방을 해라 이제 이런 판결을 내립니다. 그런데 지난 영상에서도 사면령 얘기를 했는데 이때 또 마침 정조 때도 사면령을 내리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지시하고 나서 얼마 뒤에 사면령이 내리면서 참작해서 이 강종지, 김윤경 전부 석방을 하는 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결국 살인사건의 결국 죄인은 처벌 아무도 안 하게 된 셈이죠. 결국 이 사건은 연고도 없고 힘도 없다는 세력도 없다는 이유로 7년 동안 옥살이한 한세명이 가장 어떻게 보면 억울한 셈이죠.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칫했으면 그대로 살인사건의 죄를 뒤집어 쓰고 처형까지 될 뻔했던 것인데 목숨은 건질 수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도인 평안도 그리고 형조에서 올린 보고서를 상세하게 살펴서 그 문서만으로 주범을 밝힌 그 정조의 어떤 식견이라든가 그건 칭찬할 만하죠. 반대로 얼마나 그 밑에서 행정이 사법행정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아주 형식적으로 운영되었는가를 또 아는 그러한 또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희생되었을지도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